우리 부회장님께 실례했다며 날 선 목소리를 낸다. 준호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어요. 사돈어른, 그분이 얼마나 바쁘신데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가서 이름을 부르시더니 준호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우리 가족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변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어요. 관장님이 원래 좀 예민하신가 봐. 남편 생각 때문에 저러는 것 같아. 혼자 사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 나이 들어서 저러면 곤란하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고 그 시선들은 동정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가슴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유나의 가장 행복한 날에 먹구름을 들이운 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남자가 정말 누구인지, 제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혜진입니다. 올해로 48, 이 지역 현대미술관을 맡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크고 작은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나름의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던 관장직이었지만 이젠 미술계 사람들도 제 이름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미술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햇살이 유독 따스했어요. 책상 위에는 다음 달 개막할 기억의 풍경 전시 준비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업무보다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우리 유나의 결혼식이었거든요. 30분 뒤면 미술관을 나서야 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동시에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날에 그 사람이 없다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도연이요. 제 남편이었던 한도연 말입니다. 15년 전 그 끔찍한 화재 사고로 실종된 후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법원에서는 사망 추정 판결을 내렸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서 늘 마음 한구석이 허했습니다. 특히 유나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엄마,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며칠 전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나오며 유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딸의 어깨를 살짝 안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분명 하늘에서 우리 유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그렇게 담담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꿈에서라도 도연이를 만나곤 했거든요. 그 따뜻한 미소로 고생 많았어. 혜진아라고 말해주는 꿈을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색 불꽃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 있었어요. 도연이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불꽃처럼 아름답고 강인한 당신에게. 그때 도연이가 건네준 카드에 적힌 글귀였어요. 저는 그 브로치를 오늘따라 꼭 달고 싶었습니다. 유나의 결혼식에서 도연이의 흔적이라도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브로치를 재킷 왼쪽 가슴에 조심스럽게 고정했습니다. 은빛이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그 순간 문득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늘은 울지 말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유나의 가장 행복한 날에 슬픈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미술관 관장으로서 그리고 유나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미술관을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결혼식 다녀오겠습니다. 전시 준비 잘 부탁드려요.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김 부관장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 직원들도 유나를 어려서부터 지켜봐 왔죠. 큐레이터가 되겠다며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던 유나가 방학 때마다 미술관에 와서 도움을 주곤 했거든요. 차를 몰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춘 사이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도연이와 처음 만났던 날도 이런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입 큐레이터였고 그는 문화재단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었어요. 전시 기획회의에서 만났는데 예술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와 따뜻한 성품에 마음이 끌렸죠. 결혼 후 유나가 태어나고 셋이서 만든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당연한 일상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결혼식장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하객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가슴의 브로치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식장 로비에 들어서니 유나의 예비 시어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정말 기쁜 날이네요.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날을 맞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의상 나누는 인사였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유나가 만난 준호는 정말 좋은 청년이었거든요. 건축사로 일하며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나를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나가 화장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언제 이렇게 예쁜 여자가 되었는지 갓난아기였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엄마,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 미소에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우리 딸 정말 아름답구나.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감동이 밀려왔거든요. 엄마도 정말 멋있어요. 그 브로치, 아빠가 선물해 주신 거죠? 유나의 눈이 순간 촉촉해졌어요. 아무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응, 오늘 꼭 달고 오고 싶었어.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랑 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그 말에 저는 유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 참 속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는 서름을 내색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준 고마운 딸이었거든요. 이제 결혼 행진곡이 시작되면 나가면 돼요. 웨딩 플래너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나 봅니다. 저는 유나의 베일을 곱게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행복하렴.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네, 엄마. 사랑해요. 식장 문이 열리고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유나와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하객들의 따뜻한 시선과 박수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장 뒤편 마지막 줄 끝자리에 앉은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왠지 낯익은 뒷모습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묘하게 친숙한 어깨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려야 했어요.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준호에게 유나를 인도해야 했거든요. 잘 부탁합니다. 준호에게 유나의 손을 전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준호의 정중한 인사를 받고 저는 어머니 자리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남자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요?
혹시 도연이와 닮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의 브로치를 살짝 만지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오늘은 유나의 날이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절정에 다다를 무렵이었습니다. 식장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늦은 하객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절제된 걸음걸이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문화재단 부회장님 오셨네. 앞자리에 앉은 하객 중 한 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우석 부회장님이잖아. 바쁘신데 시간 내서 오셨구나. 그러게요.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인 것 같았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어요. 15년 전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리워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살이 빠진 듯 했지만 눈매와 코, 입술선까지 똑같았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아니, 도연이와 닮았다는 표현조차 부족했어요.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남성은 빈자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살짝 오른쪽으로 기우는 어깨,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모습, 심지어 걸을 때 오른발이 약간 바깥쪽을 향하는 습관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브로치가 심장 소리에 맞춰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 전 그 화재 사고로 도연이는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남성이 마지막 줄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옆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그가 습관적으로 오른손으로 목 뒤를 긁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도연이의 습관이었거든요. 긴장하거나 생각할 때면 항상 오른손으로 목 뒤를 긁던 그 버릇 말이에요. 결혼 생활 내내 몇 번이나 보았던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옆에 앉은 유나의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제가 안색이 창백해진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례사가 시작되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남성을 보게 되었어요. 최우석이라고 했나요? 문화재단 부회장이라는 직함도 들었고요. 만약 정말 도연이라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지난 15년은 뭐였을까요? 혼자서 유나를 키우며 눈물 흘렸던 밤들, 그를 그리워하며 보낸 수많은 날들은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그런데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기억을 잃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서 제가 기억하던 도연이의 온화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음도 있었어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남성은 곧 고개를 돌려 신랑 신부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마치 저는 그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온통 그 남성 생각뿐이었습니다. 유나의 행복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주례사 말씀도 서약도 반지 교환도 모두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다만 그 남성의 뒷모습만 선명하게 각인되었어요. 어깨선, 목선, 머리 모양까지 모든 게 기억 속 도연이와 일치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되었어요. 1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했을 때 도연이의 소지품들이 발견되었거든요. 지갑이며 시계며 모든 게 그을려 있었고 경찰도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앞에 도연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앉아 있다니요. 혹시 쌍둥이였을까요? 도연이가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닮은 사람일 뿐일까요? 하지만 그 특유의 습관들까지 똑같을 리는 없었어요. 축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나와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다가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도연이라면?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든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그 남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려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피했습니다. 아직 마주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적셨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창백했습니다. 가슴에 불었지만 유독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진정하자. 착각일 수도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그 남성의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식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남성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사진 찍어야 해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제 팔을 잡았어요. 아, 미안해.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어.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감동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감동이 아니라 충격이었거든요.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남성 생각이 났어요. 최우석이라는 이름도 문화재단 부회장이라는 직책도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문화재단이라면 혹시 우리 미술관과도 관련이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 문화재단이라면 미술관 운영에도 지원을 하는 곳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졌어요. 만약 정말 도연이라면, 그리고 저를 모르는 척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혼자 살아온 제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남성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도연이와 너무나 닮은 그 얼굴을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결혼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도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본 그 남성과 사진 속 도연이를 비교해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저는 브로치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색 불꽃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유나의 결혼식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새로운 수수께끼가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촬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는 유나와 준호 곁에서 가족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행복한 순간들이 영원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 남성이 멀리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우석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요. 그는 유나를 유독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움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죠. 유나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분이 왜 저를 계속 보시는 거죠?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글쎄 모르겠네. 저는 대충 둘러댔지만 가슴이 요동쳤어요. 혹시 그가 정말 도연이라면 딸을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보는 것뿐일까요? 남성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유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변 하객들도 하나둘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왜 저러세요? 신부를 너무 뚫어져라 보시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유나의 결혼식에 이상한 소문이 날 것 같았거든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맞았어요. 코끝에 작은 점까지, 왼쪽 눈썹 위에 희미한 흉터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그 흉터는 유나가 어렸을 때 놀다가 실수로 생긴 거였어요. 제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남성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은 정말 도연이의 눈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저에 대한 인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았지만 분명 도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한도연 씨 맞습니까? 그 순간 남성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어요. 놀라움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그의 목소리에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한도연이라는 이름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저는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남성은 잠깐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뭔가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어떤 기억의 편린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이름을 모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남성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잠깐요. 저도 모르게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린 후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빠른 걸음으로 식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관장님이 왜 저러세요? 혹시 아는 분이신가? 전 남편 찾는 건 아니겠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벌인 건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큰일 났다. 유나의 결혼식에서
이상한 소동을 벌인 거였어요. 사람들이 계속 웅성거리고 있었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유나에게 돌아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분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정말요? 응,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준호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무슨 일이셨나요? 다들 수군거리고 있던데.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일도 있죠. 다행히 준호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주었어요. 하지만 다른 하객들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힐끔거리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관장님이 원래 좀 예민하시다던데 남편 잃고 혼자 사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 참 안 됐다. 그런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참았어요. 유나의 결혼식이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정말 도연이라면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의 당황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분명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왜 부인했을까요? 결혼식 피로연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제대로 음식을 넘길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남성 생각만 났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야. 즐겁게 보내렴.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오늘 관장님 좀 이상하셨어. 그러게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더니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떠나는 사람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유나의 결혼식에 먹구름을 들이운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유나는 신혼여행 준비 때문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고 저는 혼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당황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서둘러 떠나는 뒷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정말 도연이 맞을까? 의심과 확신이 반복되었어요. 닮은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특징들이 우연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결혼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도연이의 사진을 보며 오늘 본 그 남성과 비교해 보았어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일로 이미 소문이 날 텐데 더 파고들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정말 도연이 살아있다면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브로치를 다시 손에 쥐었어요. 은색 불꽃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도연아, 정말 너인 거니? 마음속으로 물어보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후 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지역 미술관 관장으로서의 체면도 손상되었을 테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마음이었어요. 오늘의 일로 더욱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유나의 행복한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기억되다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일어난 일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유나와 준호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사돈어른,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어조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감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아까 그 일 말인데요.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우리 부회장님께 실례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나요? 부회장님이라고 하니 최우석 씨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 아버지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잘못 봤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분이 얼마나 바쁘신데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준호 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가서 이름을 부르시더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우리 가족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분의 날선 목소리에 저는 위축되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누그러들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부회장님께 누가 될 뻔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저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장님이 원래 좀 예민하신가 봐. 남편 생각 때문에 저러는 것 같아. 혼자 사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 참 안 됐다. 나이 들어서 저러면 곤란하지. 귓가에 들려오는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렸어요. 제가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유나야.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정말 아무 일 아니에요? 응, 그냥 아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유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시면 먼저 가셔도 돼요. 고마워, 준호야. 그럼 먼저 갈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유나야, 신혼여행 잘 다녀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엄마. 몸 조심하세요. 유나를 꼭 안아주고 식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을 뒤로 하고 말이에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몇 명의 하객들과 마주쳤습니다. 관장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는 받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동정과 의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차에 앉아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유나의 결혼식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설령 정말 도연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지만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그 남성 생각뿐이었습니다. 최우석, 문화재단 부회장. 그가 정말 도연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모든 특징들이 우연일 리는 없었어요. 얼굴, 체형, 걸음걸이, 심지어 습관까지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집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유나도 이제 결혼해서 독립할 테니 앞으로는 정말 혼자가 될 거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침실로 갔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브로치를 풀어놓았습니다. 은색 불꽃이 조명빛에 반짝였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오늘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성의 당황한 표정, 준호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 하객들의 수군거림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도연이를 그리워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그와 동일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 도연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미술관 직원들과 지인들로부터였어요. 첫 번째 전화는 김 부관장으로부터였습니다. 관장님, 괜찮으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정말요? 혹시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으셨나요? 김 부관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두 번째 전화는 대학 동창으로부터였습니다. 혜진아, 어제 유나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벌써 소문이 났나 봅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아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정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던데. 뭐라고? 혹시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니? 혼자 지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결국 저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상처가 되었어요. 마치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비슷한 전화들이 계속 왔습니다. 모두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지만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미술관에 출근했을 때도 직원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관장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아요. 점심시간에는 지역 신문사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관장님, 어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죠? 문화재단 부회장님께 실례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관장님께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지역사회에서 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할지 뻔했습니다. 오후에는 유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께서 어제 일 때문에 걱정하신다고 하시는데. 유나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는 신혼여행 준비나 해.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나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하루 만에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차 한 잔만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브로치를 다시 손에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도연 씨, 정말 당신이 아니야? 혼자 말이 흘러나왔어요. 만약 당신이 맞다면 왜 모른다고 했어?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 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15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유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밤마다 울면서 당신을 찾았는데, 브로치를 꽉 쥔 채 울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쌓인 분노와 서러움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오늘 모욕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정말 도연이 살아있다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최우석이라는 이름을 조사해보고 그가 정말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브로치를 다시 보석함에 넣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일어서겠다고,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 대신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화재 사고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던 상자였어요. 그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상자를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경찰서에서 받은 사고 경위서, 병원 진료 기록 사본, 그리고 수색 작업 보고서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화재 발생 신고서였어요. 오후 2시 35분 상가 건물 3층에서 화재 발생. 원인 미상.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이는 문화재단 일로 그 건물에 갔었어요. 전시 관련 미팅이 있었다고 했죠. 저는 집에서 유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유나는 11살이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올 거야. 하지만 도연이는 오지 않았어요. 오후 6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연 씨 가족분이신가요?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건물은 이미 반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몰려 있었고 사람들이 아수라장이었어요. 제 남편이 3층에 있었어요. 소방관에게 매달렸지만 답변은 절망적이었어요. 3층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색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수색 작업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떠날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날 밤 도연이의 지갑이 발견되었어요. 심하게 탄 상태였지만 신분증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신은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관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모호했어요. 건물 붕괴가 심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날 도연이의 시계도 발견되었어요. 결혼 기념일에 제가 선물했던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수색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 잔해를 모두 치우는 데만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제 남편은? 소지품이 발견된 걸로 봐서 안타깝게도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저는 주저앉았어요. 유나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당시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 명단이 있었어요. 총 12명이 있었는데 그중 11명은 구조되었거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연이만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혹시 살아있었는데 내가 못 찾은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부상자들이 여러 병원으로 분산되었고 신원 확인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일부 유실되었다고 했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만큼 체계적이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만약 도연이가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실려갔다면, 그리고 신원 확인이 안 된 채로 치료를 받았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어요. 당시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모든 병원을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색 중이라고 해서 기다렸거든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만약 그때 더 꼼꼼히 찾았다면 도연이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경찰만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서류를 다시 보니 당시 부상자들이 실려간 병원 목록이 있었습니다. 시립병원, 대학병원, 그리고 개인 병원까지 총 6곳이었어요. 저는 그때 시립병원과 대학병원만 확인했었습니다. 개인 병원들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만약 도연이가 개인 병원에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을 찾는 데는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미술관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다음 주 전시 준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 부관장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관장님, 문화재단 부회장님이 오셨는데요. 네, 누가요? 최우석 부회장님이요. 갑자기 오셔서 미술관 둘러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급히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오늘은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브로치를 달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두고 온 거였어요. 로비로 내려가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미술관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봐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도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걸자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조금 야위기는 했지만 분명히 도연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석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문화재단 부회장이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곳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낯익다고 하셨나요? 네. 지나가다가 보니 들어와 보고 싶었어요. 혹시 관람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어요. 저는 그와 함께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걷는데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도연이와 자주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미술관은 언제부터 운영하신 건가요? 10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갤러리였는데 점점 확장되어서 지금의 규모가 되었죠. 그렇군요. 관장님께서 처음부터 맡아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그를 관찰했어요. 목소리 톤, 말하는 방식,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까지 모든 게 도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도착했어요. 현재 기억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작품 앞에서 멈춰 섰어요. 부부의 일상을 그린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작품, 왠지 마음에 드네요. 그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작가가 자신의 가족을 모델로 그린 작품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담았죠. 일상의 행복. 그가 중얼거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꾸 저를 힐끔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하셨나요?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어요. 졸업 후 큐레이터로 일하다가 이곳 관장이 되었죠. 큐레이터?
그 말이 왜 친숙하게 들릴까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걸까요? 혹시 미술 관련 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기억이 좀 흐릿해서 그는 머리를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계속 둘러봐도 될까요? 두 번째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한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섰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조각상이었어요. 이 조각상, 왠지 슬퍼 보이네요. 작가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잃어버린 사랑.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내를 계속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혹시 가족이 계시나요? 가족. 그가 멈칫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으시다고요? 네. 15년 전 사고를 당해서 많은 기억을 잃었어요. 15년 전, 바로 그때였어요. 도연이가 실종된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화재 사고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전 기억들이 거의 없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확신이 섰습니다. 그는 분명히 도연이었어요. 혹시 그때 다치신 곳이 있으신가요? 왼쪽 어깨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쳐서 기억상실증이. 도연이도 왼쪽 어깨에 있던 점이 있었어요. 어려서 생긴 화상 자국이었는데 만약 그곳에 또 화상을 입었다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전시실로 향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제 손목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시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차고 있던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커플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친숙해 보여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심을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무실로 올라가서 브로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두고 온 은색 불꽃 브로치였어요. 전시실로 내려와서 조심스럽게 재킷에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이것도 혹시 브로치를 보여주려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브로치를 본 순간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 아,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려 하자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그의 눈이 브로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 그가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어요. 불꽃처럼 아름답고 강인한. 그 말은 15년 전 도연이가 브로치를 선물하며 했던 말이었어요. 당신에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혼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갑자기 그의 눈앞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아름다운 여자가 자신에게 브로치를 달아주며 환하게 웃어주던 순간이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바로 지금 앞에 서 있는 저의 젊은 모습이었어요. 당신을 어디선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기억나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당신이 너무 친숙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혹시
혹시 저희가 예전에 알던 사이인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우리는 부부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어요. 부부? 네. 당신은 한도연, 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딸이 있어요. 유나라는, 유나. 그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신부가, 네, 우리 딸이에요. 유나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15년 전, 당신은 화재 사고로 실종되었어요. 저희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었다고. 네. 시신을 찾지 못해서 사망 추정 판결이 났어요. 저는 혼자서 유나를 키웠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당신들을 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당신은 기억을 잃었던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울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만난 남편 앞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행히 전시실에는 다른 관람객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천천히 기억을 되찾으면 돼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부부였나요? 네. 당신은 제 사랑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인생이 한순간에 되돌아온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전시실 구석 벤치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기억상실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지만 재촉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깨어났을 때 서울의 한 개인 병원에 있었어요. 신혼 미상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선량한 분이셨어요. 제가 기억을 잃은 걸 안타까워하시며 회복할 때까지 도와주셨죠. 얼마나 오래 병원에 계셨어요? 반년 정도요. 몸은 회복되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원장님의 지인이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우석이라는 이름을, 네, 병원에서 임시로 만들어준 이름이었어요. 신분증도 새로 발급받았죠.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를 찾으려고 하신 적은 없었나요? 기억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가끔 꿈에서 여자와 아이가 나오곤 했는데 그게 실제 기억인지 상상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잃은 게 잘못이지만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지만 분명히 도연이의 손이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부회장까지 되신 거예요? 처음엔 말단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일했더니 인정받게 되었고 예술에 대한 감각은 남아 있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미술관이나 전시를 볼 때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온 것일까요? 무의식 중에 과거와 연결된 곳을 찾아온 걸까요? 결혼은 하지 않으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렸어요.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나 봅니다. 유나는 어떻게 자랐나요? 씩씩하게 잘 자랐어요. 당신을 닮아서 예술의 소질이 있더라고요. 큐레이터가 되었어요. 큐레이터? 그가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유나를 그렇게 유심히 보셨던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딸을 그리워하신 거예요. 딸. 그가 그 단어를 천천히 발음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었어도 당신과 유나를 보는 순간 느껴지는 이 감정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세요? 따뜻함이요. 그리고 미안함.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상처,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15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울면서도 그를 위로했어요. 그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테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고, 다른 직장도 있고,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전시실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유나? 왜 여기 있어? 신혼여행 출발 전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저분은 유나의 시선이 도연이에게 향했어요. 그 순간 도연이와 유나가 마주 보았습니다. 둘 다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보신 분 맞죠? 네. 도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유나는 도연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맞죠? 그 말에 도연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는 순간 알 것 같았어요. 유나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아빠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아빠야. 유나가 조심스럽게 도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오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가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억은 없어도 딸을 향한 마음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손. 유나가 도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해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미술관에 데려가 주셨던 기억이요. 도연이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술관. 그래, 미술관. 아빠도 기억나세요? 확실하지 않지만 작은 아이와 함께 그림을 보던 기억이 어렴풋이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울었어요.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족의 재회였습니다. 아빠, 저 결혼했어요. 유나가 말했어요. 알아. 결혼식장에서 봤어.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예쁜 신부였어. 부녀지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비록 기억은 없지만
혈연의 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나가 물었어요. 천천히 지켜볼 거야. 아빠도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하고,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이가 고백했어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1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의 삶도 있고, 알아요. 그것도 소중한 당신의 삶이니까요. 저는 그를 압박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억을 잃고 새로운 삶을 살아온 그에게 갑자기 모든 걸 버리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언제든 기다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15년의 시간보다 더 큰 감정의 파도를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미술관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이 전시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아빠,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만나요. 그래. 꼭 만나자. 약속하세요. 약속해. 유나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어서. 잘 다녀와, 유나야. 유나가 나간 후 저와 도연이는 다시 둘만 남았어요. 이상한 하루였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에게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엔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설령 기억이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미술관의 조명이 켜졌어요. 은색 브로치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그 브로치, 정말 제가 선물한 거예요? 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주셨어요. 다행이에요. 좋은 선택이었네요. 그의 농담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15년 만에 들어보는 그의 유머였습니다. 집에 가실래요? 집, 우리 집이요. 당신의 집이기도 해요.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저희는 함께 미술관을 나섰어요. 15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희망은 보였어요. 천천히 조금씩 우리의 삶을 다시 맞춰가면 될 거였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렸습니다. 도연이는 천천히 과거를 재건해 나가고 있었어요. 매주 2번씩 심리치료를 받으며 기억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조각조각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문화재단에서의 일은 정리했습니다. 부회장직을 사임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식기를 갖기로 했어요. 다행히 재단 측에서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술관에서는 기억과 재생이라는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과정에 대한 작품들을 모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전시 기획에 도움이 되었어요. 이 작품 좋네요. 도연이가 전시 준비 중인 작품을 보며 말했어요. 부부가 다시 만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요즘 그는 미술관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큐레이터 경험은 없었지만 예술에 대한 감각이 남아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도연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어때요? 유나가 새 전시에 도록 디자인을 보여주었어요. 예쁘다. 딸이 정말 재능이 있구나. 아직 많이 어색하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부녀 간의 대화도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끼리 작은 결혼식 다시 해요. 다시? 네. 아빠가 참석하지 못한 결혼식이 아쉬워요. 가족끼리만 조용히요. 저는 도연이를 바라보았어요.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그날 함께하지 못한 게 아쉬웠거든요. 한 달 후 미술관에서 조용한 갤러리 웨딩이 열렸습니다. 유나와 준호, 그리고 양가 부모님만 참석한 소규모 행사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이가 유나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준비에게 유나의 손을 전해주며 말하는 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작은 시기였지만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희는 미술관 옥상에서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도연이가 말했어요. 후회되지 않아요? 예전 기억이 없는데. 괜찮아요. 오늘 새로운 기억을 만들었으니까요. 그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무너졌던 시간은 우리가 이제 다시 채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도연이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미소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5년 전과는 다른 하늘이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저희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멀리 나들이라도 가고 싶어요. 그럴까요? 네, 가족끼리 여행도 좋을 것 같아요. 소소한 일상이지만 행복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에 꽃집이 보였어요. 잠깐 들러볼까요? 도연이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꽃집에서 작은 꽃다발을 샀어요. 미술관에 두려고요. 이 꽃 예쁘네요. 맞아요.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요. 새 출발. 그가 그 말을 되뇌었어요. 두렵지 않아요? 아니에요. 당신과 유나가 함께 하니까요. 손을 맞잡고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비록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함께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술관에 도착해서 꽃을 화병에 꽂았어요. 햇살이 들어와 꽃잎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아름답네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처럼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되찾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